3.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문법 규칙. 이 장은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 문법에 능숙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문법, 규칙과 전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품사, 시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문장 구조, 수식어, 구두점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영어 문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장은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도구와 기술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어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해줍니다.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이유. 품사. 영어 문법을 배울 때 품사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품사의 8가지 품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각각의 예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장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명사. 명사는 사람, 장소, 사물 또는 아이디어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이전에 언급된 내용을 나타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동사는 동작, 존재 상태 또는 발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사.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두 개의 문장이나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와 문장의 다른 단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흥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제. 동사 시제는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영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사 시제는 화자나 작가가 행동의 시간과 양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사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진행, 혼합의 6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습관적인 행동,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현재의 존재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be, go, sink 및 do와 같은 동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상을 쓰고 있다는 현재 글을 쓰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이나 이미 일어난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was, went, sought 및 did와 같은 동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 write a book은 과거의 글쓰기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제 미래. 미래 시제는 미래에 일어날 행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will, shall, would, should 및 could와 같은 동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상을 쓸 것이다는 미래에 글을 쓰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작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have, had 및 will have와 같은 동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 have write a book은 과거 완료 시제로 글쓰기 행위를 표현합니다. 연속 시제.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am, is, are, was 및 were와 같은 동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 am writing a book은 현재 진행형으로 글쓰기 행위를 표현합니다. 혼합 시제. 혼합 시제는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행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will have been, had been과 같은 동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 will have been writing a book은 미래 완료 진행형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동사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 활용, 규칙과 각 동사 시제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동사 시제의 형태와 그것이 문장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사 시제의 규칙을 배우고 연습하면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는 영어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문법 개념입니다. 행동을 수행하는 주어나 사람, 장소, 사물, 생각과 동사나 행동 자체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의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수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주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도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고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단수 캣이면 동사도 단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은 고양이는 달린다로 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복수형인 캣이라면 동사도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은 고양이는 달린다가 될 것입니다. 수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사는 동작 자체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주어와 동사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의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단수형 주제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단수인 경우 동사 끝에 -s 또는 -s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she라면 동사는 she running이어야 합니다. 주어가 he이면 동사는 he running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주어가 it이면 동사도 it running이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수형 주어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복수형이면 동사 끝에 -s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day인 경우 동사는 day run이어야 합니다. 주어가 we이면 동사는 we run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면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주어와 동사가 숫자로 올바르게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의 규칙을 익히고 영어 시험 점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문법 규칙. 문장 구조. 문장을 쓰는 것은 경험이 많은 작가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비영어권 학생들의 경우 언어 차이와 독특한 문법 규칙을 고려할 때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마스터하려면 문장 구조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개요와 이를 식별하는 방법, 다양한 문장 유형의 예, 완전한 문장 작성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문장의 정의. 문장은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의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주어와 수어라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는 문장의 내용에 문장에서 작용하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이며 수어는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 학생이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주제 학생. 수어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문장의 다른 구성 요소로는 목적어, 절, 구가 있습니다. 객체는 문장의 동작이 수행되는 것입니다의 예문이 할당.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단어 그룹입니다. 구문은 주어나 동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문장의 의미를 추가할 수 있는 단어 그룹입니다. 다양한 문장 유형의 예. 주요 문장 유형에는 단순형, 복합형, 복합형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어로 구성됩니다. 예. 선생님이 수업을 설명했어요. 중문은 접속사의 for, and, but, or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단순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예. 선생님은 수업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복합 문장은 하나의 독립절 즉 주제, 동사 및 완전한 사고가 포함된 문장과 하나 이상의 종속절로 구성됩니다. 종속절은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며 의미를 가지려면 독립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 선생님은 수업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복합문은 두 개 이상의 독립절과 하나 이상의 종속절로 구성됩니다. 예. 선생님은 수업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문장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독자가 문장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세요. 그것, 그들과 같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선행사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각 문장이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된 아이디어를 접속사의 but, and, o로 연결합니다. 문장의 주요 부분을 식별하는 방법. 문장을 작성한 후에는 문장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모든 구성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됩니다. 문장의 주제를 파악하세요.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목적어, 절, 구를 찾아 문장에서 그 기능을 판단하세요. 주어 동사 일치나 기타 문법 규칙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장의 구성 요소와 이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문장 구조의 기본을 익히고 영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영어로 완전한 문장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정자. 수식어는 문장을 더욱 생생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관사, 구 등의 설명자입니다. 형용사는 작다, 예쁘다, 웅장하다 등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부사는 신속하게, 신중하게 등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관사는 더와 같은 단어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좋은 영어 시험을 위해서는 수식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수정자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1. 형용사와 부사를 아껴서 사용하세요. 수식어가 너무 많으면 문장이 어수선해지고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식어가 설명하려는 단어 가까이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she 빨리 걸었다 to the river라는 문장에서 부사 quickly는 동사 워크트를 설명하므로 바로 옆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중복된 수정자를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매우 독특하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다는 뜻이므로 매우 독특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형용사와 부사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세요. 2개 이상의 형용사와 부사를 함께 사용할 때에는 순서는 1. 의견 2. 크기 3. 연령 4. 색상 5. 모양 6. 원산지. 예를 들어 예쁜 빨간색 사각형 중국 상자입니다. 5. 명사에는 올바른 관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더 리버와 같은 특정 명사에는 더를 사용하고 리버와 같은 일반 명사에는 또는 n을 사용합니다. 수식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에세이와 시험 답안에서 수식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영어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두점. 구두점은 쓰여진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어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문장 보호는 일시중지를 표시하고 단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여러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구두점과 이를 사용하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쉼표는 절, 명사 목록, 형용사, 부사, 구 등 문장의 일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말의 일시중지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I go to the store buy 섬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쉼표를 사용하여 I goes to the store 바타 섬 그로서리즈라는 절을 구분합니다. 아포스트로피는 소유를 표시하거나 약어를 생성하거나 생략된 문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즈 도그은 소유를 나타내고 캔트는 캐나트의 축약형이고 youV는 단어 해부에서 문자어가 생략되었음을 나타내는 축약형입니다. 콜론은 목록을 소개하거나 두 개의 독립절을 연결하거나 이전에 말한 내용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밀가루, 설탕, 버터를 구입했습니다. 에서는 재료 목록 앞에 콜론을 사용합니다. 나는 일찍 떠났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는 약속이 일찍 떠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공원에서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갔습니다는 두 개의 독립조항을 결합합니다. 세미콜론은
두 개의 독립절을 구분하기 위해 등이 접속사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done my homework then I goes to play라는 문장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두 절을 구분합니다. 괄호는 문장의 의미에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 정보를 묶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I gone to the store. It's my favorite store라는 문장은 해당 매장이 화자가 가장 좋아하는 매장이라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괄호를 사용합니다. 하이픈은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북이라는 단어는 이와 북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며 하이픈으로 연결됩니다. 따옴표는 직접 인용문이나 논해 중인 단어를 묶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his book is titled Asian English Mastery라는 문장에서는 책 제목이 논의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인용 보호를 사용합니다. 구두점을 사용할 때는 사용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의 항목을 구분하려면 항상 쉼표를 사용해야 하고 하이픈을 대체하는데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인용을 표시하려면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두점 사용 규칙을 따르면 글이 명확하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비영어권 학생들이 마스터해야 할 다양한 문법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등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문장 구조, 수식어 및 구두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법 규칙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쓰기 및 읽기 능력에 대해 더 나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법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여러 부분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품사, 동사 시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문장 구조, 수식어, 구두점 등 언어를 형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에서 성공하려면 규칙을 알고 각 구성 요소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품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접속사, 관사, 전치사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이러한 작은 품사들은 종종 간과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문장은 불완전해지고 필요한 명확성이 부족해집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다양한 동사 시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기본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왜 사용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시제를 아는 것은 강한 문장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다양한 동사 시제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기고 영어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단수형 대명사와 복수형 대명사, 동사를 사용할지 아는 것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를 바꿀 때 잘못된 형태를 사용하거나 동사 시제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특히 집합명사 및 복합주어와 같이 더 복잡한 주어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문장 구조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영어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각 문장은 이해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어, 동사, 보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어, 동사, 보어를 식별하지 못하면 문장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식어와 구두점 역시 영어 시험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데 사용되는 수식어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구두점에 관해서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제공하려면 올바른 구두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쉼표, 세미콜론, 콜론의 차이를 아는 것은 문장을 만들거나 끊을 수 있고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어 시험은 문법과 어휘에 대한 좋은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품사, 동사 시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문장 구조, 수식어, 구두점 등 영어의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품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함, 잘못된 동사 시제,
잘못된 주어 마이너스 동사 일치, 잘못된 문장 구조 및 구두점과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인식하는 것이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